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살아오시면서 말 한마디로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 건넨 단 한마디가 너무나 차가워서 한밤중에 그 말이 떠올라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습니까? 60대, 70대가 되어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만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말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이 두 가지입니다. 말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손에 쥘 수도 없고 눈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30년 전 들었던 상처의 말은 지금도 생생하고 20년 전 받았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금도 가슴을 데웁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500년 전 공자께서 남기신 한 말씀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아니 오늘날에 더욱 깊이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이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왜 말이 인격을 드러내는가? 어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어떤 말이 관계를 죽이는가? 그리고 60대, 70대 인생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 춘추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그 공자가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여기서 인격이란 무엇일까요? 인격이란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내면의 품질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지니고 어떤 태도로 타인을 대하는가? 그 모든 것이 압축된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인격은 감추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 포장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결국 그 사람의 진면목은 드러납니다. 어디서? 바로 말에서 드러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담고 그 사람의 감정을 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담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천천히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 말이 빠른 사람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지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공자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이 말도 결국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세 없이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며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60년, 70년을 살아오셨다면 수십만, 수백만 개의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들 중에서 진심을 담은 말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리고 후회스러운 말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공자의 명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은 지금 당신의 인격을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께서 스스로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상도 어느 소도시에 70대 중반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박노인, 아내 이름은 최여사. 두 사람은 무려 48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48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가난을 함께 이겨냈고 자식들을 키우며 밤잠을 설쳤고 이제는 자식들도 다 출가하고 둘만 남은 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침묵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자주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뭘 해도 칭찬 한마디가 없어. 남편은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밥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그 말이 문제였습니다. 밥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남편 박노인은 몰랐습니다. 최 여사가 들은 것은 이랬습니다. 당신은 내 덕에 먹고 사는 것이다. 당신은 고마움을 모른다. 당신과 나의 관계는 의무와 책임일 뿐이다. 그 말 한마디 이후 최 여사는 서울에 사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올라가도 되겠냐? 딸이 깜짝 놀라 이유를 물으니 최 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나를 식모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후 두 사람은 한 달 넘게 각방을 썼습니다. 48년 부부가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상황이 수습된 것은 박노인이 뒤늦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내가 잘못 말했어. 당신 없었으면 나 이렇게 못 살았어.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문장이 한 달의 냉기를 녹였습니다. 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진심을 담아 말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딱 한마디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고마워요, 전 당신 덕에 이렇게 살았어요. 전라도에 사는 63세 김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씨는
슬아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 아들은 집안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두 아들이 함께 모였고 밥상 앞에 온 가족이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손자들이 재롱을 부렸고 며느리들이 음식을 담아 날랐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김씨가 작은 아들에게 무심코 한마디를 했습니다. 형은 대기업 다니는데 너는 자영업이 잘 되냐? 작은 아들은 그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작은 아들이 들은 것은 이랬습니다. 너는 형보다 못하다. 너의 선택은 좋지 않은 것이다. 나는 큰아들이 더 자랑스럽다. 명절이 끝난 후 작은 아들은 6개월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씨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중에야 며느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작은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는 것을. 자식들은 어른이 되어도 부모의 말에 여전히 상처받습니다. 아니, 어른이 되어서 받는 부모의 상처는 어린 시절보다 오히려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된 자식은 그 말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김씨는 나중에 작은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그날 잘못 말했다. 너는 네 길을 걷고 있는 거고 그 길이 옳고 그름은 아빠가 판단할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편지를 받은 작은 아들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너무 예민했어요. 그 통화로 6개월의 단절이 끝났습니다. 말이 관계를 끊었고 말이 관계를 이었습니다. 말이 상처를 냈고 말이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이다. 김씨가 편지를 써서 사과한 그 순간 그의 인격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충청도에 사는 68세 이씨와 정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무려 55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인생을 나누었고 서로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부모님 장례에도 달려갔고 자식들 대학 입시 결과도 제일 먼저 알려주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55년의 우정이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술이 몇 잔 돌아가던 자리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씨의 옛날 사업 실패 이야기를 꺼냈고 이 씨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자 정 씨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때 네가 그렇게 된 건 다 네 탓이잖아. 내가 그때 말렸잖아. 근데 네가 고집 피웠잖아.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웃으면서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어떤 연락도 어떤 만남도 없었습니다. 55년의 우정이 단 한 문장에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이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칼로 받아야 상처지. 그놈은 칼보다 더 날카로운 말로 나를 찔렀어.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정 씨는 그 후 이 씨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나중에 공통 친구를 통해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농담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상처. 그것이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없거든요. 나 그 말에 상처받았어라고 하면 뭐 그런 농담도 못 받아 라는 말이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주변에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준 관계는 없으십니까? 또는 농담이라는 말에 조용히 상처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서울 어느 아파트에 사는 72세 윤 씨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같은 동 6층에 오래된 이웃과 10년을 나란히 살았습니다. 그 이웃은 65세 강 씨로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치면 항상 따뜻하게 인사하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강 씨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한 윤 씨는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 씨, 요즘 많이 늙어 보이시네요. 강 씨는 그 순간 살짝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하하, 그래요라고 짧게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강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핸드폰을 보며 피하기 시작했고 복도에서 먼저 마주치면 빠른 걸음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 씨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 다른 이웃을 통해 알게 됩니다. 강 씨가 그 무렵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슬픔에 많이 힘들어하던 시기였다는 것을. 그 상황에서 들은 많이 늙어 보인다는 말은 강 씨에게는 이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힘없는 늙은이다. 당신은 쓸모가 없어 보인다.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직접 강 씨 문 앞에 작은 귤 한 봉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강 씨, 요즘 많이 외로우시겠다 싶어서 제가 그날 말을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좋은 이웃으로 지내요. 그 메모 한 장이 두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상대방의 상황을 모른 채 무심코 말을 던집니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 이웃 관계는
6개월이나 냉랭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4개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말은 생각의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 뇌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순식간에 처리됩니다. 그 생각 중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서 입 밖으로 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이 바로 인격의 핵심입니다. 즉, 말은 내면의 가장 솔직한 표현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포장하려 해도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은 감정의 온도계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봐봐, 내가 뭘 했어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담아 말하는지 그 온도가 다릅니다. 따뜻한 온도를 가진 사람은 따뜻한 말을 합니다.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차가운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은 관계를 향한 태도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배려하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는 결국 말의 방식과 내용에 드러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무의식적 자기 노출원 인텐디드, 셀프 디스클로저.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내면 상태를 언어를 통해 드러낸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이 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자식에 대한 실망감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문제는 그 기대를 상처 주는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도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가 잘 되길 바라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이 두 문장은 의도는 같지만 상대방이 받는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이 인격의 차이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말을 하지만 좋은 말을 한다고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이 진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말이 배려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말이 진정한 관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습니다. 이제 조금 더 솔직하게 여러분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젊을 때는 말이 빨랐습니다. 생각보다 입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고 나서야 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나 싶었습니다. 젊을 때는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그 사람이 그 말을 얼마나 오래 기억할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동료도 많고 인연도 많습니다. 그러나 60대, 70대가 되면 진짜 남아있는 관계는 몇 안 됩니다. 그 소중한 관계 하나하나를 말 한마디로 잃는다면 그 빈자리는 채우기 어렵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말이 결론처럼 느껴집니다. 젊을 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어려서 몰랐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세 노인이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저분은 평생 저렇게 사신 분이구나 라는 평가가 됩니다. 말은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인생 총평이 됩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유산이 됩니다. 자식들이, 손자녀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남겼는가, 어떤 말투로 대해주었는가, 그것이 가족의 마음속에 유산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떤 말투로 기억할까요? 따뜻한 말을 자주 해주시는 분으로, 아니면 잔소리가 많았던 분으로?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70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냐? 돈 많이 못 번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집 못 산 것도 아니야. 제일 후회하는 건 애들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그 말 못 해준 거야. 말이 쑥스러워서, 표현이 어색해서 그냥 그걸 당연히 알겠지 싶어서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싶어서.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 세대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보다는 묵묵히 곁에 있으므로. 그것도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사랑을 말로도 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마음속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듣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말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 습관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이 말은 사실인가? 내가 하려는 말이 정확한 사실인가?
아니면 내 감정이 만들어낸 과장인가? 둘째, 이 말은 필요한가?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굳이 말함으로써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셋째, 이 말은 친절한가 같은 의미를 더 따뜻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습관화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다치게 하는 말의 80%는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잘못했을 때 즉각 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쌓인 관계에서 더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판을 들으면 먼저 방어하게 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비판이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비판 전에 먼저 공감을 표현하십시오.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래서 그랬구나. 이 말 한마디 이후에 하는 지적은 상대가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든든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면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따뜻해집니다. 심리학에는 나 전달법의 메시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넌 왜 항상 그래? 대신 나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넌 왜 연락도 없어? 라고 하면 상대방은 공격받는 느낌입니다. 나는 연락이 없으면 걱정이 되라고 하면 상대방은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같은 마음을 전하더라도 표현 방식 하나로 관계가 달라집니다. 공자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났던 제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우리는 말하려고 하지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 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대화에서 상대방이 말을 끝날 때까지 절대 끊지 않는 것, 끝나고 나서 말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여러분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에 관한 지혜는 공자뿐만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의 현인들은 하나같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알라. 이 말도 결국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한 후에는 말이 너를 지배한다. 참으로 깊은 말입니다.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말은 내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귀 속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간 애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침묵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때 말하지 않는 것, 그 절제 자체가 인격의 표현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말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한다. 말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것,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믿음 있는 말입니다. 공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 말은 우리를 꾸짖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더 따뜻한 말을 하면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날들이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말이 되고 그 말이 사랑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함께 꿈꾸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